안녕하세요. 드로잉 수업, 온라인 드로잉 수업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할 거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선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 선을 이용한 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방법과 왜 이렇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이 질감을 어떻게 사용해서 톤을 좀 더 부드럽고 밀도 있고 이렇게 밀도 있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톤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만 가지의 색깔을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0가지의 색을 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10번 색이 존재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1번 색, 10번 색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이 될 거고요. 1번 색 같은 경우는 화이트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0번을 화이트라고 두도록 하죠. 아예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이 맨 종이 그대로를 1번 색을 그냥 살짝 아주 미세하게나마 톤이 들어간 색을 1번 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중간 색이 5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톤이라는 거는 결국에 흑백화 시켰을 때 색의 변화를 연필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1번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4번 걸칠까 말까 이런 부분이 밝은 색, 그러니까 즉 밝은 영역의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4번에 겹친 6, 7, 8번 정도, 이것도 걸칠까 말까 거의 5, 6, 7, 4, 5, 6, 7 정도 되는 부분을 중간 영역, 중간색.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7, 8, 90, 8, 90 되는 이 부분을 어두운 영역의 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림을 그리실 때 흑백화 시켰을 때 밝은 영역,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면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빛이 약하면 밝은 부분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밝은 부분도 4번 색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제가 보이는 이 종이처럼 이런 화면상처럼 이렇게 밝고 중간 이게 그림자까지 나오는 이런 명암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밝은 색은 이쪽 부분에 색으로 채워놓고 중간은 이쪽 영역에 색으로 줄여 넣고 어두운 부분은 이쪽 영역에 색으로 줄여 넣는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반사광이라는 게 있는데, 반사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밑에 깔고 있는 종이나 어떤 바닥이나 이런 거의 질감에 따라서 어두운 부분이 9번색, 8번색으로 밝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전제로 하시고 이 상에서 나중에 이제 질감에 따라 좀 밝게 그리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 1번 색부터 10번 색이라 그런다면 실제로는 필력으로 이렇게 한 큐에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선 자체에 이런 색 자체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밝음, 중간, 어둠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선 하나지만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였을 때 이런 면 자체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는 힘 조절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필을 좀 길게 자르셨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한쪽 면을 이렇게 갈아서 약간 부드러운 선이 나올 때까지 좀 갈아주시고요. 약간 연필을 길게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젤로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데, 이렇게 화지할 때는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묘사할 때, 자세한 걸 그릴 때, 직선을 그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톤을 그릴 때는 약간 이렇게 길게 잡는 거예요. 길게 잡아서 좀 딴 종에다 갈아주셔서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자, 그냥 보통 힘을 준 상태로 톤을 하나 넣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벽돌 쌓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색을 한 칸을 이렇게 칠해보세요. 자, 한 칸을 칠했죠? 그렇다면 이 색은 자체는 백지 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색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한 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10번 색부터 시작한다고 진한 색부터 바로 넣게 되면은 그림 자체, 색 자체가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 위에 똑같은 힘으로 한 톤을 또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겹치게 되죠? 이 색이 겹치게 되면은 색이 거의 동일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겹쳐지는 선이 겹쳐질 때, 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자, 했을 때 살짝 더 힘을 눌러주고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약간만 힘을 주시고 조금만 오래 머물면은 자, 그래도 이렇게 막 다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뭔가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차분하게 이렇게 두시면은 색이 한 톤 올라가죠. 그러면 두 단계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 뭉치죠. 그러면 좀 더 머무르고 힘을 주시고,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은 색으로 이게 겹쳐지죠. 그럴 때 좀 더 머무르시고 힘을 주시고, 자, 그렇지만 너무 힘 주셔서 막 연필 부러질 정도로는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세 단계의 색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쌓는 거예요. 자, 이거의 반복인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톤을 넣게 되죠. 자, 힘을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자, 톤 넣는 게 상당히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인도 색깔이 나왔잖아요. 근데 힘을 어느 정도 주시다 보면은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는 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는 눕혀주시고요. 자,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뭔가 힘을 냈는데 톤이 더 안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살짝 이제 연필을 세워주세요. 살짝씩만. 그렇다면은 조금 더, 그러면서 연필 세워주시면서 머물러 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이제 좀 더 톤 색깔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색깔이 또 나오게 됐죠. 이거를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이제부터 종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종이에 여러분들이 사신 그 스케치북을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의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파져 있으면은 이 위에 연필로 선을 긋게 되는데, 자, 제가 하는 것처럼 일단 눕혀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자, 힘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눕혀서 눌리게 되면은 힘 자체가 이렇게 눌린 것만큼 연필심 이쪽에 이것을 기준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젤을 두고 제가 이젤을 두고 제가 그림을 그린다.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그린다고 봤을 때, 자, 눕힌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힘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눕힌 상태로 이젤을 꾹 누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연필 자체가 뚝 하고 부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힘 자체가 전달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선을 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선을 종이 위에 긋게 된다면은 이 종이 위에 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서 이 종이의 질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이런 종이 홈에 파져 있는 이 질감을 살리게 돼서 부드러운 느낌의 색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스케치북의 질감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사람 피부의 질감과도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인물화 되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눕혀서 깔아서 이제 그냥 한 번에 사람의 얼굴 질감을 내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막 휴지로 문질러서 사진같이 반질반질하게 하는 건 오히려 초보적인 방법이고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루핀선으로 그 질감 자체를 내게 되는 거죠, 피부에. 그런 식으로 해서 힘을 전달받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런 부드러운 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힘을 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연필심이 뚝 하고 부러질 정도로 힘 전달을 많이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진한 색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얘를 올려줍니다. 각도를 올려주게 되면은 점차 힘을 받는 부분이 연필 끝으로 몰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필 종이의 질감이 단면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은 힘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진한 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연필을 이렇게 쥐고 힘을 이 방향으로 줬다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젤이 힘을 똑같은 얘를 줬던 연필 부러지는 힘이랑 똑같이 주게 되면 이제는 이 젤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요게 그만큼 힘에 대한 전달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한 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식으로 눕혀서 이거 그을 때 똑같은 색을 주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진한 색이 한 번에 나오죠. 그래서 선 자체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10번 색 이렇게 그냥 해서 바로 그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긋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홈들을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필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은색을 칠해도 이렇게 파이게 되는 거죠. 파이게 돼서 이 위에 계속 연필심이 겉돌게 돼요. 그렇다면 톤도 빨리 날아가고요. 이제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진 종이였다면은 이게 점점 들어가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서 결국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두운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 반질반질해서 이렇게 구멍이 날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리다 이런 식으로 그 블랙을 너무 잡다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막 신문지처럼 얇아지고 여기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렇다면 종이의 질감을 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스케치북의 그런 종이 질감의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한 라인 하나로 끝나는 이런 부분에 쓰거나 결국 톤에 있을 때는 정말 끝부분, 정말 이렇게 세워서까지 나오는 선은 정말 마지막 한 부분 정도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종이 질감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자, 다시 좀 갈아서요. 여기 이제 올라갈수록 힘을 약해서 좀 더 연한 색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겹치면은 여기까지는 앞서 한 것처럼 겹치면은 힘을 좀 주고 머무르고 힘을 좀 주고 머무르고. 자, 겹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살짝 올려주는 거죠. 살짝만 각도를 올려주시고 머물러 주시면은 톤이 나오겠죠. 자, 겹쳐지는 순간 또 세워서 머물러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세워서 10단계를 내고. 자, 근데 왜 이렇게 차곡차곡 싸워서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빛이 있으니까 제 손에 있어서 이게 명암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명암의 어두운 부분부터 이렇게 잡아서 그림을 그려 나갈 거냐? 그렇게 그리는 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물론 나중에 숙련되면 괜찮습니다만 처음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결국에 밝은 부분이 먼저 날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웹캠의 장점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거를 이제 밝기를 굉장히 높이게 되면은, 자, 밝은 부분이 다 날아갔지만 결국에 어두운 부분이 이만큼 남았죠. 그러니까 이 밝은 부분에서의 어두움은 그래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어둠 자체가 블랙이냐, 그렇게 어두운 색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 흰 종이에 처음 그렸던 제 첫 번째 톤이랑 거의 비슷한 톤이죠. 그 다음에 벽돌쌓기로 점점 톤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림 진행 자체도 일단 외곽선은 여기에 형태선은 있다는 전제를 하고요. 톤 자체만 봤을 때 이렇게 됐다가
벽돌을 쌓아가듯이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묘사를, 그러니까 톤을 완성시키면은 그림이 완성하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진하게 그리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블랙까지 가지는 않게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적정 완성도라고 그런다면은 진행 자체가 이렇게 형태선을 잡고 연한 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흐름을 어두운 부분을 연하게 잡은 뒤에 점점 벽돌 쌓기 식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이 살짝 올라갈수록 밝은 색의 부분이 점차 드러나죠. 이게 바로, 그쵸? 이쪽 부분을 잘 유심히 보세요. 지금 날아간 상태지만 이거를 점점 완성되는 상황 보면 이게 점점 나타나죠, 톤이. 이렇게 해서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이렇게 완성이 되는 색깔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차곡차곡 벽돌 쌓는 듯한 느낌의 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단계 낼 때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손을 형태를 잡아 놨으면은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면은 처음에부터 진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어둠을 이 정도로만 해놓고 점차 쌓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 이렇게 10번 색까지 가게 되면 되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한, 둘, 셋, 넷, 다섯, 6단계를 이미 냈죠. 그래서 나머지는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갈수록 10번 색에 가까워지는 색이고, 여기는 갈수록 1번 색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번에 다음부터 칠한 색은 정말 이제 좀 약한 색부터, 미세한 색부터, 보일랑 말랑하는 색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겹쳐주면서 힘주고, 겹쳐주면서 힘주고, 이제 단계만 내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세우면서 이제 색깔을 내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결국에는 10번 색을 내지 않고도, 완전 블랙의 색을 내지 않고도 10단계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점점 풍부한 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쌓다 보면은 7, 8단계 이렇게 나겠죠. 그러니까 즉 이거 뭐 굳이 10단계는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뭐 6, 7단계도 괜찮으니까 이 프로세스, 첫 번째 벽돌을 쌓는 듯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질감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유념하셔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게 10단계 이상 내실 수 있으신 분은 내셔도 되고, 적어도 밝고 중간 어둠은 나올 수 있게끔 적어도 한 7단계 이상, 10단계면 더 좋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톤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10단계를 낸다고 가정하면 밝은 부분 영역에 밝은색 톤이 있고, 중간 부분 중간색 톤이 있고, 어두운 부분 어두운색 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밝은색 영역은 이제 이 색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정도 색 안에서 정말 밝은 색이죠, 진행을 하고, 중간 부분은 이 정도 색 중간에서 진행을 하고,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색에서 이런 정도 색을 각자가 어울리는 색이 있다는 거죠. 밝고 중간 어둠을 봤을 때 그렇게 돼 있고, 벽돌 쌓는 식으로 밝은 데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눕혀서 선을 긋는 이유는 이런 종이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하는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몸에 훨씬 더 빨리 들어오겠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머리에서 신호를 줘서 오른손이 움직이는 거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응용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유념하시고 이 10단계를 한번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일차 수업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과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일차 수업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